나는 항상 생각했다. 결혼이란 세상의 모든 폭풍 속에서 유일한 피난처가 될 거라고.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한 후로 나는 더 이상 그 환상을 믿지 않는다. 그날 아침 우리 집 거실은 평소처럼 고요했다. 커피 향이 퍼지고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오늘의 메이크업을 고치고 있었다. 32살, 결혼 5년 차 직장에서 PR팀장으로 일하는 나, 김지은에게는 매일이 전쟁터였다. 하지만 집은 달랐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그는 내 남편, 박민준이었다. 대기업 마케팅 부장, 나와 같은 회사에서 만난 인연.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알았지만 직장 로맨스로 꽃피었다. 그는 항상 매력적이었다. 날카로운 눈매, 자신만만한 미소. 결혼 전 그는 내 외모를 칭찬했다. 지은아, 내 미소가 제일 예뻐. 하지만 결혼 후 그 말들은 점점 변질됐다. 처음엔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됐다. 오늘 옷차림이 좀 매안 어울리네. 그러다 점점 날카로워졌다. 너 피부 관리 좀 해. 나이 들면 더 힘들어질 텐데. 나는 웃어넘겼다. 직장 생활이 바빠서 그런 말들이 그냥 스트레스 해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폭발했다. 우리는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을 앞두고 있었다. 회사에서 새 제품 런칭, 수억 원 규모의 캠페인. 민주는 리더로, 나는 PR을 담당했다. 아침에 그가 내게 말했다. 지은아, 오늘 미팅에서 내가 발표할 때 좀 더 여성스럽게 입고 와. 왜 내가 그렇게 보수적으로 입으면 클라이언트들이 불편해할 거야. 나는 멈칫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문제야. 그는 한숨을 쉬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너 솔직히 외모가 좀 평범하잖아. 나처럼 잘생긴 남자가 왜 너랑 결혼했는지 주변에서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 내가 더 노력하면 좋을 텐데.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평범하다. 노력. 나는 20대 초반부터 다이어트, 피부과, 옷차림에 수백만 원을 쏟아부었다.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남편의 자부심이 되기 위해. 하지만 그는 나를 그렇게 봤다. 물건처럼 고치고 다듬을 대상으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출근했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범해. 노력해. 눈물이 고였지만 삼켰다. 미팅룸에 들어서자 클라이언트들이 웃으며 인사했다. 민주는 여전한 미소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미팅은 순조로웠다. 내가 준비한 PR 전략이 호평을 받았다. 클라이언트 CEO가 말했다. 김 팀장님, 이 아이디어가 정말 신선하네요. 민준 부장님과 좋은 팀워크군요. 민준이 웃었다. 네, 제 아내가 열심히 했죠.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스쳤다. 하지만 그 손길은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웠다. 미팅 후 우리는 사무실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오늘 내 덕에 성공이야. 보상으로 저녁에 좋은 데 가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아침의 상처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보도자료를 작성했다. 런칭 캠페인의 성공을 알리는 내용. 민준의 이름이 주요 기여자로 들어가 있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그 이름을 지웠다. 그냥 본능적으로. 박민준 부장 대신 마케팅 팀 전체로 바꿨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시작이었다. 복수의 첫걸음. 그날 저녁, 우리는 이태원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다. 그는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너 오늘 정말 잘했어. 나 자랑스러워. 나는 고개를 들었다. 민준아, 나 외모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적 있어. 그는 멈칫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적 있나?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더 캐묻지 않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의 등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나는 창밖 서울의 네온 사인을 바라봤다. 번쩍이는 불빛들 사이로 내 삶이 스치고 지나갔다. 결혼 전 나는 자유로웠다. 친구들과 클럽에서 춤추고 야근 없이 꿈을 쫓았다. 하지만 민준을 만나고 모든 게 변했다. 그는 나를 잔정이라고 불렀다. 지은아, 너처럼 믿을 만한 여자 없어. 하지만 그 안정은 감옥이었다. 매일 아침 그의 시선이 나를 재단했다. 머리 좀 만져? 옷은 왜 저래? 나는 참았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의 평화. 그 균형을 위해. 하지만 그 균형은 이제 깨졌다. 다음 날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헤드라인, 대기업 신제품 런칭 성공, PR 전략 빛난다. 민준의 이름은 없었다. 그는 내 사무실로 쳐들어왔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내 이름이 빠졌어?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팀 전체 공로로 한 거야? 내가 싫어. 그는 소리쳤다. 이게 팀 전체. 내가 일부러 한 거잖아. 나 없으면 이 캠페인 성공 못했어.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 민준아, 나 없으면 내가 성공 못했을 텐데.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알았다. 이 복수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 후로 우리 집은 전쟁터가 됐다. 민주는 매일 저녁 늦게 들어와 술 냄새를 풍기며 나를 탓했다. 너 때문에 내 커리어가 망쳤어. 상무님께서 왜 내 이름만 올렸냐고 물어보셨어.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대꾸했다. 난 그냥 사실대로 썼을 뿐이야. 그는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사실. 내가 질투한 거잖아. 내 외모처럼 항상 뒤처지는 게 싫어서. 그 말에 내 손이 떨렸다. 포크가 바닥에 떨어졌다. 외모처럼 또 그 단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민준아, 너 나를 사랑한 적 있었어? 아니면 그냥 내 자존심을 채우는 도구로. 그는 피했다. 미쳤어.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직장에서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PR팀을 이끌며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민준의 이름은 또다시 보도자료에서 사라졌다. 이번엔 의도적이었다. 나는 자료를 검토할 때마다 그의 기여를 팀 노력으로 바꿨다. 동료들은 눈치챘다. 지은 씨, 민준 부장님 이름 왜 안 넣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공평하게 하려고요. 속으로는 가슴이 저렸다. 이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동시에 더 깊은 상처를 팠다. 밤마다 나는 울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났다. 이게 나의 방식이었다. 침묵 속의 반항. 민주는 변했다. 그는 더 늦게 들어오고 전화가 잦아졌다. 여자 이름이 스치듯 언급됐다.
클라이언트 미스 김 씨가 나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직장에서의 그의 입지는 흔들렸다. 상무실에서 소문이 돌았다. 박 부장, 요즘 왜 PR 쪽이랑 안 맞아? 그는 나를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다. 나는 그 공허함을 느꼈다.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 낯선 사람. 하지만 그 공허는 분노로 채워졌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어느 날 회사 연말 파티가 있었다. 한강 듀의 고급 호텔. 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평소보다 더 세련되게. 메이크업은 완벽했다. 동료들이 칭찬했다. 지은 씨,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 민주는 멀리서 나를 봤다. 그의 눈에 질투가 스쳤다. 그는 다가와 와인잔을 내밀었다. 오랜만이네. 잘 지내. 나는 잔을 받았다. 네, 바빠서. 우리는 어색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속삭였다. 지은아, 우리 다시 시작할까? 내가 잘못했어. 나는 웃었다. 지금. 내 커리어가 망할 때 그의 얼굴이 굳었다. 너 아직도 그 일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일. 그건 시작일 뿐이야. 파티 후 우리는 택시를 같이 탔다. 집으로 가는 길 그는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뿌리쳤다. 민준아, 나 이제 너 안 봐. 그는 소리쳤다. 왜? 내가 날 망치고 이제 떠나? 이기적인 년, 그 말에 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이기적. 너야말로. 나를 물건처럼 취급하고 이제 후회해. 택시가 멈췄다. 나는 내리고 문을 쾅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앉아 울었다. 하지만 아침 나는 다시 일어났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새해가 왔다.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민준이 메인으로. 하지만 PR 자료는 내 손을 거쳤다. 그의 이름은 또 사라졌다. 이번엔 언론이 물었다. 박 부장님 기여는? 나는 대답했다. 팀 전체의 성과입니다. 김민준은 분노했다. 그는 내 상사에게 항의했다. 김 팀장이 자료 조작해요. 상사는 나를 불렀다. 지은 씨, 무슨 일이야?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공정한 배분입니다. 민준 씨 개인 성과만 부각하면 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예요.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민준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울었다. 지은아, 제발. 나 용서해. 회사에서 날 밀어내. 나는 그를 봤다. 예전에 그 강한 남자가 아니었다. 약해진 모습. 나는 물었다. 왜 나한테 그랬어? 내 외모가 그렇게 싫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은 늦었다. 나는 말했다. 민준아, 이제 끝이야. 이혼하자. 그의 눈이 커졌다. 뭐? 이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날 평범하다고 했지? 이제 난 자유로워질 거야.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번쩍이는 빌딩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나처럼.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김,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생각했다. 민준과 함께 모은 돈, 집, 모든 게 하지만 나는 말했다. 공평하게. 난 아무것도 안 가져. 변호사가 놀랐다. 정말요? 그는 불리할 텐데 나는 웃었다. 그게 복수예요.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무릎 꿇고 앉아 울었다. 지은아, 제발. 나 없이 어떻게 살아? 나는 그를 일으켰다. 너도 나 없이 살아봐. 내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느껴봐. 그는 소리쳤다. 너 미쳤어. 이혼하면 내 인생도 끝장이야. 나처럼 잘난 남자 다시 못 만나.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잘난 남자의 나는 그를 봤다. 이제 그의 매력은 퇴색됐다. 피곤한 눈, 주름진 이마. 나는 말했다. 민준아, 너는 항상 내 자아만 봤어. 나를 봤다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다.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우리는 헤어졌다. 집은 팔고 돈은 반반.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강북의 조용한 동네. 처음엔 적적했다. 밤에 혼자 TV를 보며 눈물이 흘렀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직장에서 나는 빛났다. PR팀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새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내 이름이 헤드라인에 실렸다. 김지은 팀장, 혁신 PR로 회사주가 상승. 민준은? 그는 부서 이동됐다. 마케팅에서 지원으로. 소문에 따르면 그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나를 위로했다. 지은아, 잘했어. 그 인간, 내 인생 망칠 뻔했어. 나는 고마웠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쓴맛이 났다. 나는 나 자신을 잃을 뻔했다. 매일 거울을 볼 때 평범한 내가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함을 사랑하려 했다. 피부과 대신 책을 읽고 산책을 했다. 자유의 맛. 어느 날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은아, 만나자. 할 말 있어.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갔다. 카페에서 그는 야위어 있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외모. 그건 핑계였어. 내가 불안해서 그랬어. 성공할까 봐, 내가 날 따라올까 봐에 나는 들었다. 그의 고백. 이제 알았어. 하지만 늦었어. 그는 울었다. 제발, 친구로라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너는 내 길 가, 난 내 길 갈게. 그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데이트 앱을 깔아봤다. 처음엔 두려웠다. 또 상처받을까? 하지만 만난 남자, 그는 달랐다. 지은 씨, 내 미소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진심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다가갔다. 직장에서 나는 승진했다. 부장. 내 이름으로 보도자료가 나왔다. 민준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졌다. 하지만 밤에 가끔 꿈을 꿨다. 그의 울음소리. 내가 너무 잔인했나? 아니. 그건 정의였다. 나의 정의. 시간이 흘러 1년 후 나는 새로운 아파트에 살았다. 한강이 보이는 곳 창가에 서서 바람을 느꼈다. 자유였다. 민준은? 그는 다른 회사로 옮겼다. 소문에 따르면 결혼했다. 새로운 여자. 나는 축하했다. 속으로. 좋아, 내가 행복하길. 승진 파티 날
회사 로비는 꽃으로 장식됐다. 동료들이 박수 쳤다. 부장님, 축하해요.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다. 이 자리가 민준이 꿈꾸던 자리였다. 상무가 마이크를 잡았다. 김지은 부장, 그녀의 리더십이 우리 회사를 이끌어요. 그의 이름 없이 나는 연설했다. 감사합니다. 팀의 노력 덕분입니다. 관객 중 민준이 없었다. 그는 이미 떠났다. 파티 후 나는 혼자 한강 다리를 걸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물결 소리가 위로됐다. 지은아, 잘했어.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그날 밤 전화가 왔다. 민준의 어머니였다. 지은아, 민준이가 요즘 이상해. 내가 도와줄 수 없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끝났어요. 그녀는 울었다. 너 때문에. 민준이가 무너졌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나 때문, 하지만 아니었다. 그의 선택이었다. 다음 날, 나는 민준을 만났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는 담배를 피웠다. 지은아, 축하해. 부장됐다고 들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나 새 회사에서 잘 안 돼. 내가 지운 그 이름들 때문에 평판이 나는 끊었다. 민준아, 그건 내 탓이야. 나를 모욕한 데가.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모욕. 난 그냥 솔직했어. 내가 더 예뻐지면 좋을 텐데. 그랬지. 나는 웃었다. 솔직. 그건 폭력이었어. 내 자존감을 빼앗는 폭력. 그는 침묵했다. 오랜 침묵. 미안해. 진심으로 나는 일어났다. 알았어. 이제 가. 그는 잡았다. 기다려. 우리. 다시 나는 뿌리쳤다. 아니. 난 이제 나야. 공원을 나서며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자유로운 눈물이었다. 새로운 남자, 준호와의 관계는 천천히 피어났다. 그는 디자이너였다. 부드러운 미소, 나를 존중하는 눈빛. 첫 데이트, 우리는 남산타워에 갔다. 케이블카 안에서 그는 말했다. 지은 씨, 내 이야기 듣고 싶어. 나는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놨다. 민준의 모욕, 복수, 상처. 그는 들었다. 고통스러웠겠어. 하지만 내가 강해졌어. 그 말에 나는 울었다. 진심 어린 공감. 준호와 함께 나는 변화했다.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웃었다. 이게 삶이야. 직장에서 나는 더 대담해졌다. 글로벌 캠페인 제안. 상무가 채택했다. 내 이름이 세계 언론에 실렸다. 민준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다. 그의 새 결혼 생활은 안 좋았다고. 여자가 그를 떠났대. 외모 때문에. 나는 생각했다. 아이러니. 2년 후 나는 총괄 디렉터가 됐다. 회사 컨퍼런스에서 연설했다. 성공은 개인이 아닌 팀의 힘입니다. 청중이 박수쳤다. 그 자리에 민준이 있었다. 초대 손님으로. 그는 나를 봤다.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텅 비었다. 연설 후 그는 다가왔다. 지은아, 멋져. 나는 말했다. 고마워. 너도 잘 지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내 덕에 깨달았어.
내가 잘못했어. 나는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안 했다. 좋아. 이제 각자 가.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와인을 마셨다. 창밖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이게 끝인가?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가끔 거울을 볼 때 그의 말이 스쳤다. 평범하지만 이제 나는 그 말을 무기로 삼았다. 평범함 속의 강함. 준호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다. 그의 아파트, 따뜻했다. 아침에 깨어나 그의 등을 보며 웃었다. 이게 사랑이야. 그는 나를 위해 요리했다. 지은아, 내가 좋아할 거야.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어느 날 민준에게서 편지가 왔다. 지은아, 내가 날 바꿔줬어. 감사해. 이제 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나는 찢었다. 늦었어. 회사에서 새로운 위기가 왔다. 경쟁사 스캔들. 나는 PR로 대응했다. 밤새워 자료 만들었다. 성공했다. 언론이 칭찬했다. 김지은, 위기관리의 달인인의 이름이 또 빛났다. 준호가 프로포즈했다. 한강에서. 반지 상자 열리며 지은아, 나랑 결혼해. 나는 울었다. 응,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또 상처받을까? 그는 안아주었다. 난 너를 절대 아프게 안 할게. 결혼 준비 중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민준이 어때? 아직 후회 안 해. 나는 웃었다. 엄마, 그건 과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에 옛 상처가 꿈틀거렸다. 결혼식 날 아름다웠다. 친구들, 동료들. 준호의 눈빛이 따뜻했다. 하지만 멀리 민준이 서 있었다. 축하 인사로 왔다. 행복해, 지은아. 나는 고마웠다. 너도. 신혼여행, 발리로 갔다. 바다를 보며 모든 걸 잊었다. 새 시작. 하지만 돌아와 현실이 기다렸다. 회사에서 민준의 소식. 그는 해고됐다. 부정 청탁으로. 소문에 따르면 절박해서. 나는 동정했다. 내 복수가 그를 이렇게, 아니, 그의 선택. 나는 그를 도우려 했다. 변호사 소개. 하지만 그는 거절했다. 내 도움 필요 없어. 내가 날 망쳤으니까.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영원한 그림자. 시간이 흘렀다. 준호와의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다. 우리는 아이를 가졌다. 딸, 지아. 그녀의 미소가 내 상처를 치유했다. 엄마, 예뻐.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래, 난 예뻐. 직장에서 나는 최고위직에 올랐다. CEO 보좌. 내 결정이 회사를 움직였다. 보도자료는 항상 내 이름으로. 민준의 삶은 엉망이었다. 그는 작은 회사에서 일했다. 가끔 뉴스에 나왔다. 전 대기업 임원, 파산 위기. 나는 봤다. 안타까웠다. 하지만 후회 없었어. 어느 날 그는 내 사무실을 찾았다. 지은아, 도와줘. 돈 좀. 나는 냉정했다. 민준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는 무릎 꿇었다. 제발. 내 덕에 여기까지 왔어. 나는 일어났다. 아니, 내 탓이야. 나를 평범하다고 한 그날부터. 그는 떠났다. 울며. 나는 창가에 서서
서울을 봤다. 이게 정의인가? 지아가 자랐다. 5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지아야, 왜 그래? 그녀가 말했다. 아이들이 나 못생겼다고.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민준의 말이 되살아났다. 나는 지아를 안았다. 넌 제일 예뻐. 마음이 예뻐. 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회사에서 자존감 워크숍 여성 직원들을 위해 외모가 전부가 아니에요. 당신의 가치가 중요해 강연에서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모욕, 복수, 치유. 청중이 울었다. 민주는 그 강연을 봤다. TV로. 그는 연락했다. 지은아, 내가 멋져. 미안해, 이번엔 진심이었다. 나는 용서했다. 좋아. 이제 쉬어. 지아의 학교 문제로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심리상담사와 상담했다. 당신의 트라우마가 아이에게 전해질 수 있어요. 나는 깨달았다. 복수의 대가는 컸다. 나 자신을 잃을 뻔. 준호가 도왔다. 지은아,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가족 상담을 받았다. 지아가 웃었다. 엄마, 아빠 사랑해. 회사에서 나는 책을 썼다. 지워진 이름, 복수의 심리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복수는 자유를 주지만 용서가 치유해요. 민주는 변화했다. 그는 작은 NGO를 시작했다. 자존감 센터원의 책에서 영감 받았다고. 우리는 만났다. 커피숍에서. 지은아, 고마워. 내가 날 깨워줬어. 나는 웃었다. 너도 나한테 배움 줬어. 고통의 교훈. 우리는 친구가 됐다. 이상한 우정. 과거의 상처를 공유하며. 하지만 깊은 밤, 나는 여전히 꿈을 꿨다. 그의 모욕. 평범에 깨어나 준호를 안았다. 사랑해. 10년 후, 지아가 대학생이 됐다. 그녀는 PR을 전공했다. 엄마처럼 나는 자랑스러웠다. 민주는 결혼했다. 진짜 사랑으로. 그의 결혼식에 갔다. 행복해. 그는 말했다. 내 덕이야. 내 삶은 완성됐다. CEO가 됐다. 회사 리더. 보도자료에 내 이름만. 하지만 이제 그건 승리가 아니었다. 공유의 상징. 준호와 은퇴 여행. 유럽으로. 에펠탑 아래 키스. 영원히. 민준의 NGO가 성장했다. 우리는 협력했다. 워크숍에서 함께 강연. 과거의 상처를 미래로 청중이 박수쳤다. 지아가 결혼했다. 그녀의 남편, 나처럼 존중하는 사람. 엄마, 감사해. 하지만 마지막 날, 민준이 병들었다. 암 병원에서 그는 말했다. 지은아, 후회 없어. 내가 날 살렸어. 나는 울었다. 너도 나를. 그는 떠났다. 장례식에서 나는 말했다. 그는 변했어요. 사랑으로. 집으로 돌아 나는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예뻤다. 내가. 은퇴 후 나는 글을 썼다. 회고록. 지워진 이름의 여정 출간 파티. 가족과 친구들. 준호가 말했다. 내 이야기야. 지아가 안았다. 엄마, 영웅. 책 속 나는 썼다. 모욕의 아픔,
복수의 불꽃, 용서의 빛. 민준의 유산, NGO는 계속됐다. 나는 후원했다. 늙은 나날 한강 벤치에 앉아. 바람 소리. 삶은 공정했어. 준호가 떠난 후 홀로. 하지만 자유로웠다. 지금 70살. 창가에 앉아 서울을 본다. 네온 불빛 여전하다. 내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어. 빛났어. 복수는 끝났지만 그 교훈은 영원.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잃지 마세요. 내 삶을 돌아보니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만약 그날 내가 용서했다면 어땠을까?